안녕하세요, 진슬입니다. 굉장히 날씨가 덥습니다. 무더위가 일찍 찾아왔죠. 그런데 자본시장은 차가운 겨울이 오는 것 같이 전반적으로 거래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관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고, 솔직히 말해서 팔고 싶은데 팔 수 없는 그런 시장이 지금 형성되고 있고요. 그 속에서 지금 제가 오늘 살펴볼 시장은 인천입니다. 인천 같은 경우에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죠. 입주 물량이 많아서 지금 최근에 유수보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로 좀 정확하게 인천의 시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인천 시장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22년도 들어와서 인천의 지금 시장 흐름들을 볼 수 있는데요. 지금 표시에 있는 데이터는 2022년 1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의 매매 시세 증감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거의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거래되는 기준으로 지금 거래 증감을 좀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속에서 그나마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버티고 있는 지역이 미추홀구입니다. 미추홀구가 2022년 상반기에는 한 2.5%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가장 하락폭이 큰 지역이 남동구입니다. 남동구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4%가 떨어졌고, 지금은 조금 상대적으로 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들이 좀 많이 조정을 좀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동구가 마이너스 3.4, 그 다음에 연수구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1.9, 이런 식으로 소폭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인천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2021년도에 가장 뜨거운 시장이 어디냐라 물어보게 되면 인천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인천이 상승을 시작했을 때 얼만큼 상승을 했는지를 볼 필요가 있죠. 보시는 것처럼 19년 7월부터 움직여가지고 21년 11월까지 굉장히 강하게 상승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디가 가장 많이 상승했냐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앞에서 가장 많이 하락폭이 높았던 지역이 남동구가 69.7%, 거의 70% 정도 올랐고요. 그리고 대장인 그리고 연수구가 95%가 올랐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 다음에 보니까 서구 그리고 부평구 이런 순서대로 5분위, 4분위 증감을 했고요. 평균적으로 봐서도 거의 60% 이상 상승을 했기 때문에 2년 조금 넘는 기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죠. 그래서 좀 많이 상승한 지역들은 좀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다 좀 생각이 들고, 그러면 광역시 안에서 인천의 위치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뭘로 보느냐? 광역시의 30평형대 대장들을 한번 서로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 속에 대종시도 포함을 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17년도에 때는 요 구간에는 거의 고만고만했습니다. 고만고만했고, 가장 노란 색깔 아파트가 어디냐면 대우 트럼프 월드 센텀이라고 6억 7천 정도 했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아파트인 거죠. 근데 두 번째가 대공원 한신 휴플러스라고 해서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울산 남구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 다음에 경남타운 대구, 그 다음에 대전 클로바, 그 다음에 광주 남구에 있는 제일풍경채, 이런 순서대로 그냥 다 고만고만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우리가 유동장세에서 급등장이 왔을 때 가장 강하게 치어올랐던 데가 대구였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최근까지는 보니까 부산 해운대구가 가장 강하고요. 대구는 이렇게 좀 꺾였죠. 그 다음에 지금 대전 서구, 클로버는 그대로 좀 유지하고 있는 형태이고, 그 다음에 인천 연수구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인천 연수구선입니다. 굉장히 가파르게 빳빳하게 고개 들고 있는 걸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 인천 연수구에 있는 대장은 아직 조정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굳건히 버티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밑으로 내리면 울산 남구도 조금 소폭 조정을 받았고, 세종시 같은 경우는 지금 조정을 받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가장 아래에 있는 초록 색깔 같은 경우는 광주 남구입니다. 광주 남구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가장 덜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광역시에서는 가장 많이 움직이고 있는 지역이 광주 지역이죠. 지금도 열심히 상승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전세를 보게 되면 전세 같은 경우 하락폭이 가장 큰 데가 지금 세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종 같은 경우는 매매 전세 모두가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노란 색깔이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아파트, 그리고 대전 서구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 전세도 지금 아직 많이 안 무너졌어요. 그래서 잘 버티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울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나머지 지역들은 지금 전세들이 조금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천 안에서도 구별로 대장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 대장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의 대장은 연수구죠. 여기 짧게 선이 돼 있다는 이야기는 신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수구의 대장이 가장 가파르게 상승하게 올라가 있고요.
그 다음이 서구입니다. 서구는 청라가 있는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강하게 할 때 지금 최근에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고개를 들었는데 서구가 이제 두 번째로 지금 가고 있고, 그 다음에 미추홀구, 남동구, 계양구, 동구 이런 순서대로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지역도 있고, 부평구가 지금 상대적으로 조정을 좀 받고 있네요. 이런 식으로 지금 부평구의 대장이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밑으로 내려오니까 전세 하락폭이 큰 만큼 매매도 조정을 받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연수구 같은 경우도 지금 전세도 좀 조정을 했어요. 하락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수구의 대장을 버티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천의 멀티 차트를 좀 살펴볼 건데요. 이렇게 지금 19년 7월부터 지금 21년 11월까지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했죠. 이렇게 지금은 미끄럼 타듯이 쭉 내려왔는데, 이제 끝에 보시게 되면 하락에 대한 그 커브가 약간 이렇게 완만하게 고개를 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지금은 조금 하락 속도를 좀 줄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거래가 급감했던 시점이 언제냐면 21년 9월 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격 하락 이전에 먼저 거래가 줄고 있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22년, 23년 이어서 물량이 많죠. 그래서 24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적정 수요량보다 조금 많기 때문에 23년도까지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최근에는 이제 매도자가 많은 그런 숫자 지표들이 보인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근데 그 속에서 어느 지역들이 물량이 많은지를 좀 살펴보게 되면 이게 지금 분기별 적정 수요량이 퍼센테이지가 100%입니다. 그래서 비율로 나타낸 거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24년도로 볼게요. 매수를 하게 되면 출고 시점이 24년일 경우가 크니까 24년도 보니까 미추홀구가 물량 많습니다. 미추홀구, 연수구, 그 다음에 서구. 서구는 계속 이어서 많은 지역이죠. 24년도 같은 경우는 중구도 조금 있기도 하고, 중구는 1, 2분기에 몰려 있고요. 그 다음 미추홀구, 연수구는 그냥 골고루 지금 다 물량들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고, 서구 같은 경우도 지금 1분기, 4분기들이 물량들이 이렇게 몰려 있다. 나머지 지역들은 그렇게 물량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부평구 같은 경우에 2023년도에 물량이 좀 많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는 부평구가 좀 힘들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평구가 힘들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경기도 부천도 힘들 수 있습니다. 왜냐면 같은 생활권역에 있는 지역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 내년 같은 경우는 미추홀구, 연수구, 부평구, 중구, 그 다음에 서구 다 물량이 많네요. 그래서 물량이 더 많아서 좀 힘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적정 수요량 비해 물량들이 얼마큼 많은지 전체적으로 좀 살펴봤을 때도 22년, 23년이 절대적으로 좀 많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근데 19년, 20년, 22년도도 물량이 작진 않았습니다. 작긴 하는데 굉장히 20년도에 많이 상승을 했던 지역인 거죠. 그래서 그 물량들을 다 소화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아무래도 경기도 수도권이다 보니까 수도권에서 이제 밀려 나오는 그런 수요들이 채워졌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지금 부동산 시인의 이 적정 수요량 같은 경우는 원래 인천시의 장기 인구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전반적으로 대체 지역으로 밀려 나오는 그런 수요들을 봤기 때문에 체감적으로 이거보다는 좀 더 높게 수요를 측정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인허가 같은 경우는 지금 22년도 같은 경우는 그래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23년, 24년도까지 물량들을 소화를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시장은 조금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괜찮지 않더라고요. 뭐냐면 우리가 정비 사업에서 지금은 여러 가지 공급망에 의해서 분양가들 때문에 정비 사업에 있는 조합이라든지 그 다음에 분양사들하고 이렇게 마찰들이 많습니다. 둔촌주공이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공중이라는 것은 뭐냐면 관리처분인가 끝나고 철거하고 나서는 분양을 해야 됩니다. 분양을 해야 되는데 분양하지 않고 지금 시공 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 같은 경우는 그 분양을 하게 되면 입주 시기가 가까워진다라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정비 사업에서 이제 시공 중인 단지들을 좀 뽑아봤습니다. 시공 중인데 청약홈에서 분양하지 않았다. XX라는 것은 청약홈에서 분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부동산 지인에서는 입주 예정 물량 같은 경우는 청약홈에서 분양하는 물량 기준으로 저희가 수집을 해서 여러분들 제공을 해드리거든요. 그러다 보면 지금 여기에 있는 물량들 같은 경우 청약홈에서 분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좌우 이쪽으로 이제 추가로 플러스 돼서 여러분들 살펴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략 보니까 한 5,000세대 정도 됩니다. 5,000세대 정도가 2003년에도 좀 들어올 거고 2004년에 좀 들어올 것 같은데, 그래서 대략 한 여기서 5,000세대 정도를 좀 더 플러스를 시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5,000세대를 하면 절대적인 물량에 비해서는 많지는 않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입주 시기들을 쭉 보게 되면 지금 제가 2021년 10월 달부터 25년까지 쭉 보게 되면 빽빽하게 물량들이 입주 공백기라는 게 없습니다. 거의 빽빽하게 물량들이 들어와서 상당히 이 물량들이 촘촘하게 들어오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세대수가 좀 큰 한 5,600세대 굉장히 큰 세대거든요. 이 세대 단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보시게 되면 지금 10정 2구역이라서 인천 더샵 부평 센트럴시티라는 단지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입주를 했어요. 22년 6월이죠. 지금 7월이니까 지금 이제 막 입주를 시작하는 단지입니다. 5,000세대 치고는 생각보다 매물이 그래 많지는 않다고 좀 생각했어요. 왜냐면 매물이 16개 있고 전세가 125개가 있고 월세가 49개. 생각보다 이 큰 대단지에 많지는 않았다 생각이 좀 들면서 부산 같은 경우는 동래야가 입주 당시에 전세 물량이 거의 한 2,000개 정도 됐었거든요. 그에 비해서는 그래 많지는 않다 생각이 들고 금액 한번 볼게요. 지금 보니까 8사 기준으로 한 6억 8천 정도 되고 전세 같은 경우는 한 3억 5천 정도 돼서 갭으로 봤을 때는 지금 한 3억 정도가 벌어져 있다 생각이 들고 전세 가격이 조금 더 조정을 볼 수도 있겠다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면 지금 최근에 인천의 거래가 얼만큼 되고 있는지를 보게 되면 지금 이 파란색이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월 평균 거래량을 10년치를 모읍니다. 그러면 10년치를 월 단위로 평균을 모은 그 거래량 기준으로 거래가 얼만큼 된지를 보는데 그러면 그 평균 100%보다 거래가 작은 경우는 뭐 20%, 30% 비율로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게 이게 비율입니다. 비율인데 계양구, 남동구, 동구 지금 다 파란색이란 말은 뭐냐면 50% 미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인천 같은 경우는 지금 거래가 안 되고 있다. 그 속에서 그 동구랑 미추홀구 요 정도는 지금 거래가 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나머지들은 지금 거의 거래가 안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보니까 지금 부평구 거래 많이 안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수 그래서 좀 많이 올라갔던 대장인 연수구랑 부평구, 남동구 이런 지역들이 좀 상대적으로 거래가 지금 안 되고 있다. 언제부터 안 되냐? 작년 가을부터 거래가 지금 안 되고 있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매물 생존기일 같은 경우는 인터넷 중개사님이 유료 등록을 하게 되면 살아있는 매물의 생존 기일을 평균을 해서 제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의 30일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미추홀구가 29일 정도 좀 짧고 나머지는 다 길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매물 추이를 한번 볼 건데 매물이 늘고 있는지 줄고 있는지를 제가 10일 단위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 평균 건수입니다. 22년 1월달 기준으로 보게 되면 계양구가 한 1,800건 정도가 되는데 지금 2,700건이니까 많이 늘었죠. 많이 늘었고 아까 남동구 한번 볼까요? 남동구 같은 경우도 4,100건 정도인데 6,300건. 굉장히 많이 늘었죠. 그 다음에 부평구 한번 볼까요? 부평구 같은 경우도 한 3,400건인데 지금 5,100건 정도로 증가했던 구간도 있긴 하지만 지금은 이제 빠지지도 않고 늘지도 않고 지금 그대로 머물러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22년도 들어와서 그러면 인천의 구별로 매물들이 좀 늘고 있는 지역들을 좀 보게 되니까 22년 1월 1일부터 1월 10일 기간의 매물 평균 건수와 그리고 오늘 제가 캡처했던 7월 7일 날 매물 평균 건수를 보니까 한 3,000건 정도에서 한 65%가 늘었어요. 굉장히 많이 늘었죠. 모든 구들이 늘고 있고 가장 그래도 매물이 덜 늘고 있는 곳이 지금 연수구다. 연수구는 한 44%가 늘었고요. 계양구 같은 경우는 65%가 늘었다. 그래서 모든 구가 물건들이 늘고 있다. 그래서 좀 더 세부적으로 동단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동단위를 보니까 미추홀구, 도하동 요 지역 같은 경우 거의 한 140% 1월 달에 한 100건 정도 됐던 매물이 지금 보게 되면 249건으로 굉장히 많이 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서구 검암동이라고 얘 같은 경우도 132건 정도 되는데 지금 315건 정도래 138% 정도고요. 그 다음에 서구 서남동, 서구 가자동 이런 지역들이 지금 1월 달보다는 거의 2배 이상 매물들이 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지역들이 매물이 좀 늘고 있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아까 도하동을 지도에서 한번 볼게요. 지도에서 보게 되면 지금 도하동에 매물들이 좀 늘고 있는지 여기 보면 최종 매물 건수로 해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이런 단지들이 지금 매물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거래가 좀 많이 됐으면서 지금 이제 조금 조정을 받는 그런 지역들이 매물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요 캡처했던 신축 같은 경우는 지금 매물이 이렇게 가격이 급등을 했는데 지금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렇게 매물들이 이렇게 그 수직 낙하하듯이 좀 떨어지고 있다라는 게 보입니다. 검안동도 한번 보겠습니다. 검안동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게 되면 이게 갈색이라는 것은 굉장히 구축들인 거죠. 구축들의 매물들이 뭐 47건, 45건.
단지의 세대수도 그래 많아 보이지 않는데 상당히 매물 건수가 많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굉장히 짧은 시간에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하다가 보합을 가다가 지금 이렇게 매물들이 점이 이렇게 밑으로 떨어졌다는 것은 이제 가격이 떨어지는 매물들이 많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인천원에서도 우리가 외지인 투자 비율이라 해서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간 퍼센테이지를 한번 보고 싶어서 살펴보는데요. 기간은 21년 11월과 22년 5월 요 기준으로 좀 살펴보니까 부평구가 가장 높고 46.43평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남동구가 27.16%인데 요거는 기간을 제가 상승 지나고 나서 조정 구간을 설정한 건데 그 앞에서는 좀 다르게 표현될 수 있겠다 생각 좀 들고요. 최근에 시세 비율을 하락 기준으로 보게 되면 21년 11월부터 지금까지의 시세가 어디가 가장 많이 빠졌는지 살펴보니까 남동구가 아까 앞에서 본 것처럼 마이너스 3.6, 그 다음에 연수구, 대장인 연수구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7입니다. 근데 전세 같은 경우는 오히려 대장인 연수구가 가장 많이 빠졌어요. 마이너스 5.9로 가장 많이 빠졌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계속 전세가 빠지면 이제 연수구 대장들도 조금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다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면 2022년 1월부터 지금 7월 1일까지의 시세 기준으로 얼만큼 빠졌는지 아파트를 한번 보고 싶었어요. 아파트를 보고 싶었는데 일단은 연수구 대장의 하락 비율을 보게 되면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1.9였습니다. 1.9면 우리가 상승을 20% 했기 때문에 1.9라 그러면 크게 개의치 않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조금은 현실로 와닿는 그 수치는 많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볼게요. 이게 매물입니다. 매물이라는 것은 시장에서 지금 매물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매물 가격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래가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매물 가격이 실질적으로 거래되기까지는 더 낮은 가격으로 거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5억에 내놨는데 시세는 5억 5천이었어요. 그러면 시세보다 한 10% 정도 낮춰서 내놨는데 그래도 거래가 안 돼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매수자 입장에서는 5억짜리 물건을 보게 되면 좀 더 깎아주세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매수자라면 지금 시장이 얼어붙었다. 그런 상태에서는 물건을 볼 때 많이 나와 있으면 그 중에 괜찮은 물건을 하나 찾아서 깎아주세요라고 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물에 있는 실질적으로 시세, 그러니까 매물 가격들 평균을 내보니까 지금 얼만큼 떨어졌냐 보니까 마이너스 23%,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9%,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 아파트들을 보니까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SK뷰 아파트인데 31평인데 3년 차입니다. 신축입니다. 신축인데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지금 매물 가격이 이렇게 떨어져서 8억, 15억 3천 이런 식으로 물건들이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체감적으로 KB시결이라든지 부동산 지인에서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마이너스 1%, 2% 이렇게 나오지만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서 매물로 보게 된다면 지금은 이제 거래가 안 되고 있어서 그게 거래 사례로 찍히지 않아서 시세가 안 잡힐 뿐이지 시장은 좀 더 차갑고 어둡다라는 생각이 제가 이걸 보면서 좀 느꼈습니다. 그러면 하락 비율이 높았던 SK뷰 한번 보겠습니다. 입주 3년 차인데요. 지금 이 아파트인데 이렇게 택지 형태로 주변에 거의 다 신축으로 나와 있고 이 아파트가 이렇게 지금 상승을 했고 지금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실거래된 아이가 보니까 21년 9월입니다. 21년 9월에 지금 10억대 정도로 거래를 했고요. 지금 최근에 매물 나와 있는 게 8억대, 전세는 3억 7천, 3억 9천 이런 형태로 나와 있다라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매매도 그렇고 전세도 그렇고 좀 매물들이 조금 늘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위에 지금 입주 예정 노란 색깔 보이시죠? 입주 예정되는 호반 서밋 송도라고 이 아파트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입주를 앞두고 있죠.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이 아파트의 분양 가격도 보니까 지금 대략 7억 3천, 7억 5천, 그러니까 7억 중반 정도인 것 같고 전세 같은 경우는 4억 5천. 이렇게 형성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여기서 이렇게 갈아타기로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그런 분들의 매물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조정받는 지역에 이런 물건들, 금매들 좀 잘 찾아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또 기회이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면 계속 이렇게 안 좋게 하락장으로 흘러갈 것이냐 이거에 대한 의무를 우리가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라 생각된 게 최근에 인천 서구에 분양한 아파트들의 분양 청약률을 보게 되면 80대 1, 40대 1 식으로 생각보다 검단 신도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입주 물량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약은 지금 40대 1. 아무래도 분양 금액이 싸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지금 청약에 대한 수요는 아직도 많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물량이 많아서 조정을 받을 수 있지만 이 시기가 지나면 저는 괜찮다라고 봅니다. 뒤에서 왜 괜찮은지에 대한 이유도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청약 경쟁이 높았던 아파트를 살펴보니까 호재로는 1호선 연장 호재도 있고 지역 내에서 사람들이 이제 청약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지역 외 사람들이 청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역 외 사람들의 청약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보고 깜짝 놀랐는데 보시는 것처럼 평균적으로는 80대 1이지만 어느 들어가게 되면 몇백 대 1로 이런 식으로 지금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고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25년 1월에 입주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입주가 좀 많은 지역이 어디냐 보니까 서구입니다. 서구가 물량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를 보시는 것처럼 이제 검단 신도시에 있는 온당동, 그 다음에 당하동, 그 다음에 불로동 이런 지역들이 지금 물량들이 좀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노란 색깔, 초록 색깔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원당, 당하 같은 경우는 거의 생활권이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입주들이 새로 들어오게 되면 새로운 신도시가 형성되면서 신도시 들어갈 때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장화 신고 들어가서 구두 신고 논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저는 그 말보다 장화 신고 들어가서 벤츠 타고 논다 이런 말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지나고 나면 충분히 이제 좋은 시절이 온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내 집 마련하신 분들한테 오히려 기회이지 않을까라 좀 생각을 해봅니다. 시장 흐름을 좀 보게 되면 지금 매매 전세를 좀 보게 되면 파란 색깔이 많습니다. 파란색이 거의 뭐 대부분이 파란색이다 보니까 지금 시장은 그만큼 지금 차갑게 식어가고 있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고요. 전세도 마찬가지죠. 이게 뭐냐면 전세가 먼저 무너지는 거예요. 색깔이 보시면 전세가 좀 더 진해지는 거죠. 그래서 전세가 먼저 무너지면서 매매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전세 흐름을 여러분들 좀 예의주시하면 좋지 않겠나 좀 생각 들고요. 급매물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지금 대략 한 3억대, 1억대 이런 형태로 지금 원래는 가격이 한 13억 5천 정도 했는데 지금 매물이 10억 정도 나와 있다 이런 식으로 대략 지금 시세보다는 많게는 한 20%, 한 10% 정도 싼 매물들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인천에 제가 그나마 희망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인천에 우리가 멀티 차트를 과거를 쭉 보게 되면 굉장히 하락 기간이 짧았습니다. 근데 이때도 지금 앞으로 22년, 23년도보다 물량이 많지는 않았지만 미분양도 좀 존재를 했었어요. 그래서 요 이제 하락 기간을 굳히고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했는데 요 뒤에 보면 이렇게 미분양이 많았던 구간들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미분양이 거의 없어요. 제가 카운트를 해보니까 이 같은 경우도 22년 5월 기준입니다. 지금 미분양이 더 없을 수도 있죠. 그래서 보면 두 건, 얘 같은 경우 나홀로동 아파트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 아파트.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의 미분양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많은 물량, 이렇게 많은 물량에 불구하고도 미분양이 없다. 아까 청약 경쟁률 보셨죠? 80대 1, 그리고 안으로 들어갔을 때 몇백 대 1, 이런 식으로. 인천 안에서는 수요들은 새 아파트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입주장에서 입주 폭탄처럼 이제 떨어지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경쟁하듯이 가격이 낮추고 있는 거죠. 하락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속에서 매매 가격도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특히 지금 이제 금리가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이 있는 부신 분들은 빨리 팔고자 하겠죠. 지금은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에 대한 지금 흐름을 좀 정확하게 파셔야 되는 게 입주장이다 보니까 당연히 입주 물량이 일시적으로 늘어나서 시장은 조정을 받습니다. 전세도 조정받고 매매도 조정받고. 그래서 인천에 물건 가시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몸빵 말 그대로 거기에 들어가 사시든지 안 그러면 좀 더 버틸 수 있다 그러면 2년 지나고 나서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버틸 수 있는 분들 버티시고 그리고 무주택자이신 분들은 지금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이 열심히 다니셔가지고 급매들 찾으시는 것도 맞고 그리고 경매로 접근해보는 것도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시장에서는 급매가 아닌 이상 물건을 잘 안 내놔요. 그런데 내가 사려고 하는 시점 급매가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있는 매도자의 생각하는 금액과 그리고 매수자의 금액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상이몽 시장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매수자 입장에서는 좀 더 저렴하게 매물을 이제 구하고 싶다 그러면 경매를 접근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번 최근에 보니까 서구 당하동에 있는 검단 힐스테이트 신축에 갖고 온 아파트인데 얘 같은 경우에 지금 4억 9,500으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 인천 분이 실수요자 하려고 받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 물건 같은 경우에 최근에 시가를 보니까 5억 5천 정도, 그래 6억에서 5억 5천씩 이분 같은 경우는 금매로 사신 것 같아요. 지금 경매 같은 경우는 4억 9천5백이니까 이거보다 5천 정도 더 싸게 산 건 거잖아요. 그리고 매물들을 보게 되면 5억 8천, 5억 3천 이런 식으로 요 간격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집 마련하실 분 같은 경우는 경매로도 저는 접근이 해도 좋다라고 봅니다. 그럼 앞에서는 우리가 낙찰받은 물건인데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지금 진행 중인 물건인데 한번 볼까요? 연수구 동촌동 굉장히 많이 들어갔죠, 투자자들.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좀 큰 평형대인데 전용 면적이 100일입니다. 100일인데 보니까 지금 5억 6천이고 유찰이 돼서 3억 9천2백입니다. 굉장히 저렴해 보이시죠? 그런데 지금 매물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가격을 떨어뜨려도 한 6억대 정도 나와 있고 시세로는 6억 4천 정도 돼 있고요. 전세도 3억 9천입니다. 전세는 조금 조정을 받겠죠. 그런데 이런 물건 같은 경우는 내 집 마련을 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은 시장을 무조건 비관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시장의 속성에 의해서 지금 집주장이어서 전세가 지금 가격이 떨어지고 매매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그런데 이 시기를 슬기롭게 잘 견디시면 앞으로는 또 좋은 시절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 집 마련하실 분들은 이 시기를 좀 잘 활용하시고 그리고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잘 버티셔가지고 잃지 않는 투자 하시길 지인세면 응원합니다.